오늘 다룰 글은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가 2026년 2월 26일에 작성한 메모 AI Hurdles Ahead, 한국어로 AI, 전속력으로 질주하다이다. 지난 12월에 발표한 Is it a bubble? 메모의 후속편으로 불과 3개월 사이에 AI 세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하워드 막스의 메모는 투자업계에서 필독 자료로 통하는데요. 이번에는 AI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엔스오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작성한 튜토리얼을 토대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섹션 2. 클로드에 대한 경외감. 나는 12월 메모의 후속 작업으로 30, 40대 기술 전문가들을 다시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엔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에게 AI와 최근 3개월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튜토리얼을 작성하도록 요청해보라고 제안했다. 나는 그렇게 했고 작업할 재료를 풍부하게 얻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클로드의 결과물을 보며 느낀 경외감을 전하고 싶다. 그 글은 마치 친구나 동료가 보낸 개인적인 편지 같았다. 내가 과거 메모에서 다뤘던 금리의 시대적 전환, 투자 심리의 진자운동 같은 것들을 인용하며 AI에 관한 비유로 활용했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내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미리 예측했으며 유머를 섞었고 AI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전에도 AI의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지만 이처럼 개인화된 설명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투자의 거장이 AI 출력물에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시대 변화의 신호예요. 그냥 좋은 답변이 아니라 막스의 글쓰기 스타일과 과거 저작물의 핵심 개념까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섹션 3. AI의 본질. 최근 변화를 다루기에 앞서 튜토리얼이 내게 전해준 AI의 본질에 관한 통찰을 공유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AI 모델을 데이터를 검색해서 되풀이하는 검색 엔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종합하고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AI 모델의 생애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으며 훈련된다. 이 훈련 단계를 모델의 정보를 적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그 이상이다. 모델에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텍스트를 흡수하면서 모델은 추론 패턴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법, 논증을 구조화하는 법, 아이디어의 새로운 조합을 생성하는 법, 학습한 추론 패턴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이다. 아기는 뇌를 갖고 태어나지만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AI 모델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추론이다. 모델이 훈련되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남은 생애 동안 하는 일이다.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해요. 핵심은 정보 저장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형성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는 이 구분이 AI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섹션 4. 프롬프트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모델이 스스로에게 과제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통해 과제 수행을 지시받아야 한다. 프롬프트가 좋고 포괄적일수록 AI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버그를 찾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작성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AI의 잠재력은 아마 과소평가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는 사용자 측에 있지 모델에 있지 않다. 나의 튜토리얼을 예로 들면 클로드는 단순히 AI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특별히 9개 모듈의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나의 12월 메모와 지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후속편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구성되었다. 튜토리얼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확실히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프롬프트의 품질과 구체성 덕분이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AI의 한계라고 보이는 것이 실은 사용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섹션 5. AI는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매혹적인 질문 하나에 시간을 할애하려 한다. AI가 사람들이 이미 알아낸 것을 재구성해 새로운 데이터와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가? 나는 AI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역사적 패턴과 논리를 사용해 시리즈의 다음 항목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장에서 5단어를 쓰면
6번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측한다. 시장을 이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면 과거에 좋은 성과를 낸 주식의 특성을 사용해 미래 승자를 예측한다. AI가 과거의 흐름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가설을 제안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나의 질문이 나온다. AI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가? 강가에 앉아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는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사색하고 몽상하고 직관을 가질 수 있는가? 클로드에 따르면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클로드가 배운 모든 것은 인간이 쓴 텍스트에서 왔다. 경험도 없고 세계에 대한 체화된 이해도 없고 진정한 이해도 없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기존 인간 작업에서 흡수한 패턴의 정교한 재배열이다. 대단히 인상적인 패턴 매칭이지만 사고가 아니다. 추론이 아니다. 통계적 재조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장이 있다. 인간이 이미 알아낸 것을 리믹스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영역은 개척할 수 없다. 매우 뛰어난 커버밴드이지 작곡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커버밴드 대 작곡가라는 비유가 날카로워요. 기존 곡을 아무리 잘 연주해도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클로드가 이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반격을 합니다. 섹션 6. 클로드의 반론. 클로드가 회의론자의 주장을 정리하자마자 나를 직접 겨냥한 기운 넘치는 반론으로 돌아왔다. 하워드, 당신이 투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안전마진을, 버핏이 품질을, 찰리 먼거가 다객적 사고 모델을 가르쳤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금융광기의 심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50년에 걸쳐 수천 권의 책, 메모, 사례 연구, 연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든 입력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분야의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재료는 타인에게서 왔지만 종합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클로드는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재배열할 뿐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묻겠습니다. 그것이 교육받은 마음이 하는 일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다. 나는 젊은 투자자로서 데이터를 흡수했고 선배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배웠다. 그들의 사고 과정과 데이터에 적용하는 법을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뇌가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AI의 성장, 학습, 사고방식이 정말 우리의 것과 다른가? 이 반론이 무서울 정도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뉴턴도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지적 성취가 이전 세대의 지식 위에 쌓인 것이라면 AI가 훈련 데이터 위에 쌓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에요. 섹션 7. 경제적 현실. 마지막으로 클로드는 설득력 있는 현실 논증으로 돌아왔다. 회의론자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철학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단지 패턴 매칭이고 진정한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함의는 동일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연봉 20만 달러짜리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의 분석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단순히 패턴 매칭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유용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계의식에 관한 철학적 논쟁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질문은 AI가 진짜 이해하는가가 아닙니다. AI가 일을 하는가입니다. 이건 정말 냉정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논쟁이에요. 철학적 논쟁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시장에서는 결과물이 쓸만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섹션 8. AI 발전 속도. 이 후속 메모를 쓰는 핵심 이유는 12월 9일 이후 AI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이다. 첫째, AI 발전이 일어나는 속도이다. 이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무엇과도 다르다. AI는 과거의 기술 혁신을 크게 앞지르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과 비교해보자.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완성된 것은 1945년이다. 20년 후에도 컴퓨터는 원시적이었고 대형 기관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10년이 더 지나서야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인용 컴퓨터를 가능하게 했다. ENIAC 이후 거의 40년이 지난 1980년대 초에야 IBM이 일반용 PC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타임라인을 AI와 대비해보라. AI는 2010년 직전에 스팸 필터와 추천 엔진 같은 형태로 보이지 않게 기기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간 시리와 알렉사로 가시화되었다.
생성형 AI가 지식노동, 교육,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로 프레이밍된 것은 불과 2년도 안 됐다. 그리고 2년 만에 이미 약 4억 명의 개인과 75에서 80%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어떤 것도 AI만큼 빠르게 자리 잡은 적이 없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을 위한 인프라가 건설되었고 그 인프라가 완전히 활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AI 추론의 경우 수요가 이미 존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는 공급 제약 상태에 있다고 들었다. 이 대비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컴퓨터는 대중화까지 40년 걸렸는데 AI는 범용 기술 인식 후 단 2년 만에 4억 명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건 이것이 추정이 아니라 검증된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섹션 9. AI 능력의 3단계.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AI 능력의 놀라운 도약이다. 나의 튜토리얼은 AI 모델에 발달된 두뇌가 3가지 수준의 능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레벨 1은 챗 AI로 사용자가 질문하고 모델이 답하지만 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이 수준에서 AI는 주로 연구와 사고에 드는 시간을 절약해준다. 레벨 2는 도구 사용 AI로 사용자가 모델에게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과제를 수행하라고 지시한다. 실행 시간까지 절약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더 크지만 AI는 여전히 지시받은 것만 한다. 레벨 3는 자율 에이전트이다. 이 수준에서 사용자는 AI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목표와 원하는 결과물의 매개 변수를 주면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하고 점검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한다. 이것은 과업 수준에서의 노동 대체이다. 보조가 아니라 대체이다. AI를 가장 구별짓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기술 발전에서 다뤄본 적 없는 것, 바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능력이다. 클로드에 따르면 AI는 2023년에 레벨 1, 2024년에 레벨 2였고 지금은 레벨 3에 도달했다.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는 미묘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차이가 AI가 생산성 도구인지 아니면 노동 해체제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차이가 50억 달러 시장과 수조 달러 시장을 가른다. 1년에 한 레벨씩 올라간 건데요. 이 속도를 체감시키는 생생한 증언이 있어요. 섹션 10. 맷 슈머의 증언. 아더사이드 AI의 CEO 맷 슈머가 쓴 Something Big is Happening이라는 블로그 글이 한 달도 안 되어 5천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슈머는 이렇게 쓴다. 2월 5일, 두 주요 AI 연구소가 같은 날 새 모델을 출시했다. 오픈AI의 GPT-5.3 코덱스와 엔스로픽의 오퍼스 4.6다. 그리고 무언가가 맞아 떨어졌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이 아니라 물이 어느새 가슴까지 차올랐다는 걸 깨닫는 순간처럼. 나는 더 이상 내 직업의 실제 기술적 작업에 필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평문 영어로 설명하면 그냥 나타난다. 수정할 필요 있는 대충 만든 초안이 아니다. 완성품이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4시간 동안 컴퓨터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작업이 끝나 있다. 구체적 예를 들겠다. AI에게 이런 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동작해야 하고 대략 이렇게 보여야 한다. 사용자 흐름과 디자인을 알아서 파악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해낸다. 수만 줄의 코드를 쓴다. 그리고 이것이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부분인데 앱을 직접 열고 버튼을 클릭하고 기능을 테스트한다. 무언가의 모양이나 느낌이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서 스스로 고친다. 개발자처럼 반복하며 만족할 때까지 고치고 다듬는다. 자기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만 나에게 돌아와 테스트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테스트하면 보통 완벽하다. 슈머를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지난주 출시된 모델이었다. 단순히 지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판단력 같은, 취향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AI는 절대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이 아는 감각. 이 모델이 그것을 혹은 구별이 의미 없을 정도로 가까운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AI 회사의 CEO가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발전 궤적도 놀라워요. 2022년에 기본 산술도 못하던 AI가 2023년에 변호사 시험 통과, 2024년에 소프트웨어 작성, 2025년 말에 최고 엔지니어들이 코딩을 넘기고 2026년 2월 5일에 이전 모든 것이 다른 시대처럼 느껴지는 모델이 등장했어요. 섹션 11. AI가 스스로를 만들다. 2월 5일 오픈AI가 GPT-5.3 코덱스를 출시했다. 기술 문서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GPT-5.3 코덱스는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최초의 모델이다. 코덱스 팀은 초기 버전을 사용해 자체 훈련을 디버깅하고 자체 배포를 관리하고 테스트 결과와 평가를 진단했다. 다시 읽어보라. AI가 스스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측이 아니다. 방금 출시한 AI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오픈 AI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현재 자사 코드의 상당 부분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 세대 AI와 차세대 AI 사이의 피드백 루프가 매달 가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 세대 AI가 자율적으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시점에서 1에서 2년밖에 안 남았을 수 있다고 한다. AI는 다른 기술 혁신과 규모만이 아니라 종류 자체가 다르다. AI의 놀라운 능력과 발전 속도에 더해 다른 어떤 기술도 가져본 적 없는 자율성의 요소가 있다. 철도, 컴퓨터, 자동화, 인터넷 등 다른 혁신들은 기본적으로 노동 절감 장치였다. 나는 AI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과업을 맡고 심지어 AI가 스스로 꿈꿔낸 과업까지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더 나은 AI가 더 나은 AI를 만드는 재귀적 자기 개선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막스는 균형을 잃지 않아요. 섹션 12. AI의 한계. 튜토리얼의 일부로 클로드가 자발적으로 AI의 한계와 미답 질문들을 밝혔다. AI가 이전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그럴 것이라 생각해온 바이므로 클로드의 확인이 반갑다. 클로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신뢰성은 뉘앙스에 달려있으므로 진정한 불확실성이 어디 있는지 솔직하고 싶습니다. AI가 훈련 데이터에 의지할 패턴이 없는 진정으로 전례 없는 상황을 다룰 수 있는지의 문제는 실제하며 미해결입니다. 또한 AI는 자신이 답을 모른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한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지 않은 채 최선의 답을 제공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들었다. 이것은 고집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답을 안다고 믿게 만드는 환각 때문이다. AI의 신뢰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실수 없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컨텍스트 윈도우, 즉 한 시점에서 작업 기억에 담을 수 있는 정보량에는 제한이 있다. 나의 판단은 간단하다. AI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류 없이 작동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고 배운 적 없는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핵심은 AI가 대부분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 완벽성이 아니라 인간 대비 상대적 우위가 핵심이라는 냉정한 관점이에요. 이 한계들은 AI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동되는 거니까요. 섹션 13. 투자의 함의. 나는 자신의 직업이나 회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AI가 우리 직업에 어떤 의미인지 많은 질문을 받는다. AI는 어떤 투자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하고 더 잘 기억하며 성공에 선행한 과거 패턴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공포나 탐욕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편향을 갖거나 기존 믿음에 집착하거나 최근 정보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적다. 다른 모두를 흥분시키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이들이 쫓는 트렌드를 놓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AI는 좋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많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반면 몇 가지가 빠져 있다. 위대한 투자자는 빠르고 감정 없는 데이터 처리 이상의 존재이다. 클로드 자신이 AI가 가장 약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로 그 지점에서 강해야 한다. 충분한 선례가 없어 신뢰할 만한 패턴이 축적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서이다. 또한 질적 요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취향과 식별력을 행사해야 한다. 올바른 거래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오크트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AI가 그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겠는가? 그리고 AI에게는 게임에 걸린 것이 없다. 집중된 포지션의 무게감이나 자본 손실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인간의 정상적인 위험 회피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수 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잠재적 위험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며 이것이 성공에 크게 기여한다. 2021년 1월 메모에서 아드 앤드루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재에 관한 정량적 정보가 탁월한 투자 성과의 열쇠가 될 수 없다고 관찰했다. 모두가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에 AI가 그 정보를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이런 이유로 그 정보를 사용해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들의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다. 투자의 우월성은 정보의 함의와 시사점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경영진 효과성이나 제품 혁신 같은 질적 요소를 평가하고 기업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정의상 이런 비정량적 과업에서 고도로 뛰어난 사람은 소수이다. 인덱스 펀드가 가치를 더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벌지 못하는 액티브 투자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듯이 AI는 기준을 더 높일 것이다.
나는 AI에 대해 미래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CEO, 산업을 다룰 때 사실이나 유사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의견이나 추측에 의존해야 한다. AI의 새로운 것에 대한 추측이 역사적 패턴을 외삽하는 것과 달리 모든 인간보다 일관적으로 우월할까? 나는 AI보다 우월한 인간 투자자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첫째, AI 시대에도 뛰어난 인간 투자자의 자리는 있지만 그 수는 줄어든다. 둘째, 그 우위는 정량적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질적 판단, 직관, 그리고 전례 없는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섹션 14. 버블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지배적이고 다면적이고 복잡하다. 기술이 유행이나 환상인가? 나는 확신을 갖고 매우 실제적이며 비즈니스 세계를 크게 바꾸고 우리가 아는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답한다. 기술 적용이 먼 꿈인가? 이미 대규모로 적용되고 있다. AI가 막연하고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이 과대평가되기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 AI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하는가? 모든 혁신적 기술에서 인프라 건설의 광풍이 채택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많은 자본을 낭비하고 파괴해왔으며 이번도 다르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점은 현재 훈련보다 추론 설비 투자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훈련 투자가 수요가 오기를 바라며 하는 투기적 지출이었다면 추론 투자는 실제 수요에 대한 응답이다. 다만 파이프라인에 있는 모든 건설을 고려하면 수요 성장이 둔화되거나 건설이 앞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 매출 일부는 AI 기업들이 서로 사고파는 순환적 성격을 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클로드의 튜토리얼이 버블 주제에 다룰 때 대부분은 기술이 진짜이고 수요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내용이었다. AI 자산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AI는 매우 실제하며 극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늘 보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추측해야 한다면 AI의 잠재력은 과대평가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AI 투자가 저렴하거나 적정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것이 버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태가 나쁘게 돌아갈 경우 파멸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올인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위대한 기술적 진보 중 하나를 놓칠 위험을 감수하며 완전히 빠져서도 안 된다. 선별적이고 신중한 중도적 입장이 최선의 접근법이다. 마츠가 클로드의 논증에서 빠진 것을 포착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에요. AI가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기술과 수요 이야기만 했지 가격이 적절한지는 안 다뤘다는 거잖아요. AI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점을 이동시킨다는 건데 이걸 잡아내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안목이죠. 섹션 16. 사회적 함의. 12월 메모에서 나는 실업과 목적 상실에 대한 함의를 다뤘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클로드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클로드는 이렇게 말한다. 분석가의 업무 속도를 20% 높여주는 도구는 그 분석가 연봉의 20% 정도의 가치가 있다. 분석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범주의 과업에서 분석가의 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도구라면 그 과업에 대한 분석가의 전체 보수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구조화된 분석 업무를 하는 모든 지식 노동자에게 확대해보라. 법률 보조, 재무 분석가, 경영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준법 감시인, 보험 심사관.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노동시장에서 의미 있는 모기야기이다. 레벨 1과 2 AI가 더 빠른 말이었다면 레벨 3 에이전트는 자동차이다. 일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다. AI의 채택 속도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증폭시킨다. AI가 사람들을 빠르게 실직시키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고 훈련받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오프쇼어링이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에 미친 타격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더 많은 일자리에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빠른 말 대 자동차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해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노동구조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거잖아요. 섹션 16. 마무리. 나는 주로 기술업계에 종사하는 낙관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말한다. 200년 전 농업기계화, 100년 전 공장 일자리를 기계에 넘긴 산업혁명, 25년 전 연구를 인터넷에 넘긴 것, 이 모든 기술 혁신이 대량 실업을 야기할 것이라 예측되었지만 매번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났고 고용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이 역사로부터의 추론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무한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만들어질 새 일자리를 상상할 만큼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신뢰할 만큼 낙관주의자도 아니다. 같은 낙관론자들 중 일부는 미래의 좋은 소식을 서둘러 전한다.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나는 그것이 사회에 좋을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한 친구가 최근 이렇게 썼다.
낙관론자로서 틀리는 편이 비관주의자로서 맞는 편보다 낫다고. 나도 그렇다. 나의 걱정이 근거 없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워드 막스의 진솔함이에요. AI의 기술적 잠재력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 충격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죠. 이 메모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겠죠. AI는 진짜이고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기회를 무시해서도 위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선별적이고 신중한 중도가 답이다.